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부끄럽네요. 오늘은 괜찮을 거라고. 네. 확신하십니까? 뭐 이제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는 유연성. 항상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제가 어저께 오늘은 좀 화질 괜찮아졌나요? 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예. 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핸드셋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스마트폰이요? 그 작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 월등히 더 비싼 카메라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많이 먹었네요. 아니면 아예 더 비싼 걸로 가든가, 방송국처럼 수천만 원짜리. 그렇죠. 네. 네. 뭐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보다는 훨씬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주식도 조정이 있듯이 저희 화면도 어제 조정 큰 구간이었다고 조정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근데 역시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멋지게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커버리지 해주셨어요. 네. 개그로 승화를 시켜주셨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더라. 진짜. 네. 역시 너무 웃겨. 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웃길 기회를 여러분한테 안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4%, 0.5%씩 상승을 했습니다. 했죠. 네. 네, 근데 나스닥이 0.8% 어저께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잖아요. 오늘도 카카오나 네이버 위주의 성장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그 네이버 카카오 올라갈 때 그 느낌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예,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 갈렸어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둘 다 뭐 6%씩 뭐 8% 정도 네. 올랐죠. 예,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카카오는 양매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예, 조금 다른 모양새인데요. 네. 카카오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좀 한 1, 2주 정도는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와서 이따가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각방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작년도 6월 달에 사실은 대대적으로 경제 관련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그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작년 6월 달에.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천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는 전기차로 보면 안 되고 자율주행차다 하고 막 정말 열을 띠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줬고 그 당시 그 저녁 방송 역대 신기록을 찍으면서 대단한 방송이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혁신적이고 다 좋습니다만 저는 주식이 많이 올라서 주식은 안 사겠습니다. 6월 달에요? 작년 6월 달에 $200. 200달러. 지금 어떤 분이 벌써 이미 댓글에 각방꿀 또 아니야 이번에?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사요. 저는 안 삽니다. 나는 뭐라 그럴까? 그거 모르지. 지조가 있어요. 안 사는 지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조 없이 성공을 크게 거둔 투자자가 있나요? 다 자기만의 방법을 구축해놓고 자기의 때가 올 때 항상 이렇게 그렇지. 기회를 선점을 하잖아요. 그렇죠. 살이 나오죠. 살이 나와. 자기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저쪽 가서 먹고 저쪽 가서 또 먹고 저쪽 가서 또 먹고 이렇게 골라 먹는 투자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베스킨라빈스요. 안 돼. 예, 그럼 골라 먹으려고 하다 골라 깨지죠. 거의 대부분 확률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해외 변이 바이러스 확산된다라는 소식도 델타.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네. 네, 오늘 시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좀 강했고요. 네. 진원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죠. 예, 리딩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회사의 경쟁업체인 미국 알데브론이라는 회사가 11조 원에 매각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이에 비해서 진원생명과학의 시총은 1조 원대라서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가상자산이나 메타버스 업종 여기도 굉장히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가상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어스2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토지를 10m, 가로 세로 10m, 10m 구획으로 나눠가지고 실제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이용자들의 부동산 가치만 약 7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는 오늘 애니메이션 제작사 골드프레임 인수 소식을 밝혔는데요. 골드프레임은 미국 워너미디어의 자회사 자회사의 작품인 비트몬스터 그리고 넷플릭스의 라바 아일랜드 이런 프로젝트를 총괄 제작하면서 입지를 좀 다져왔다고 하고요. 오늘
메타버스 인프라에 이제 골드 프레임의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한 1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알체라 뭐 여기는 이제 뭐 지문 얼굴 인식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데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 아시죠? 네. 여기에 자회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스노우에 이제 인식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도 좀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하고요. 네. 엔터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네. YG 엔터도 한 6% 올랐는데요. 네이버가 보유한 제페토에 50억을 투자를 했었고요. 관련 아티스트 제품도 제페토에서 판매 중이다라고 해서 네. 이 가상자산, 메타버스 관련 업종이 메타버스. 오늘 크게 다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오늘 사실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기관이든 뭐 외국인이든 누구든 야 이거 이제 그 연준 풀어줬겠다. 고삐가 풀렸어. 자 이제는 누가 먼저 이기나 한번 땡기자. 그러니까 올라가는 놈을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땡기고 수익률을 땡기는 그런 기관들끼리의 레이스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그런 느낌 진하게 받았거든요. 우량주 중에 좀 대장주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주도라는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네, 그렇죠. 항상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데 지금 올라가는 걸 주도주라고, 물론 이제 카카오 네이버 올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장도 있고 저런 장도 있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요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끝에 꼭 기관들이 미친 듯이 하고 나서 고점 한번 나옵니다. 단기 고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조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부터 올라가면 오히려 우리는 조금 조심하자, 마음 편하게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튜버들은 마음 편해 하실 건데 오히려 좀 마음의 경계감을 갖자. 여기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 좀 이상해. 예.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가 특히 이제 뭐 거의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카카오에 오늘 제동을 거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님인데요. 네. 과거의 케이스를 볼 때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나 페이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언제 과연 빠질 것이냐에 대한 예측을 해줬습니다. 네. 실제 자회사를 상장시키고 이제 모기업의 주가가 좀 빠지는 움직임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음. 보통 자회사가 상장하기 한 달 전에서 한 2주 전 시점에 그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실제로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인기 많았을 때 상장을 했는데요. 네. 자회사 상장 31일 전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상장일까지는 35% 하락세를 보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을 때를 봤을 때는 그 주가 하락폭은 좀 작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카오 게임즈의 시가총액이 카카오의 한 13% 수준이라서 충격이 크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카카오뱅크는 장외에서 40조 원 가까운 시가총액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뭐 20조 원 40조의 정도로.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20조든 40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뭐 보통은 20조 원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장 외에서는 이렇게까지 높게 거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한데. 네, 만약에 40조라고 계산을 해보면 카카오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니 뭐 대출이 좀 달라지나? 기존 은행하고? 모르겠네요. 대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대출하는데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은가? 그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40조는 조금 오바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냥 냉정하게 본질 분석을 조금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시점이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입니다. 네. 이를 고려하면 카카오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오늘 이 리포트가 좀 카카오가 그래도 많이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를 부르는 데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하고 이스라엘 지역의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크루즈 항공 업종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도 이제 카지노, 여행, 항공 업종이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좀 진정돼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가 22일에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재확산이 시작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행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제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약 10,000명 정도에 대한 신규 확진자를 한 자릿수까지 떨어뜨렸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15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했었는데요. 했었어요. 반전이 일어났죠.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고요.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가 다 1, 2% 빠졌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도 1% 가까이 하락세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훨씬 더 컸는데 아니 이거 만약에 8월까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여름 휴가 시즌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그때 다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아직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전 글로벌적으로 좀 우려할 정도로 많이 커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그래도 좀 무섭긴 하죠. 그러니까 여행 업종들은 없어질 거라고 지금 해서 땡긴 거잖아. 네, 근데 여름이잖아. 그 타겟팅이 돈 벌 타겟팅이. 그렇죠. 근데 여름까지 그 타겟팅이 없어지면 고민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겠지만 사실 여행이나 항공업종은 이미 좀 많이 고점 대비는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특히 LCC는 지금 자기 자본 잠식, 부분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위상증자가 필요한 업체가 상장사 중에도 한 3개 정도 있고요. 티웨이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은 보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화학 섹터에 대해서 업황의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리포트를 하나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하반기 시황 급냉 주의보입니다. 오늘 이 리포트의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3.5% 롯데케미칼이 하락을 했고요. 대한유화, 금호석유, 효성 TNC도 다 같이 조금씩 소폭씩 하락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 초까지 글로벌 에틸렌 증설을 우려가 되는데 6월부터 연말까지 대형 설비 한 10개 정도, 규모로 치면 885만 톤 정도가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많다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6월에는 330만 톤이 집중이 되고요. 3, 4분기에 걸쳐서 555만 톤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롯데케미칼의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8% 감소한 5,740억을 전망을 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41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근데 지금 에틸렌 에틸렌 같은 공급이 중국에서 한 천만 톤? 엄청나게 나오는 건 맞아요. 네. 천만 톤 맞나? 네, 천만. 그러니까 그쪽 이제 윗단에서의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되는 업종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무너졌을 때, 이거 업종이 무너졌을 때 다 같이 무너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들은 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M&A 대여가 있죠. 한원 시스템인데요. 예비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률이 좀 치열했다고 합니다. 한원 시스템은 현재 한행컴퍼니가 50% 갖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한 2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의 자동차 공조기 제조업체인데요. 1위는 일본 덴소라는 도요타 자회사입니다. 특히 전기차 핵심 부품인 히트펌프 그리고 전동 컴프레서 등의 열관리 부품은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14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행컴퍼니가 미국 비스테온 그룹으로부터 지분 70%를 3조 8천억 원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인수했던 70% 지분이 매각 대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9조 한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지분 가치가 한 6조 중반대가 되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약 7, 8조 원의 인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예비 입찰에 글로벌 3위 공조회사인 프랑스의 발레오라는 업체, 4위인 독일 말레, 칼라일 사모펀드 등의 한 4개에서 5곳 정도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라고 알려졌고요. 기존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졌던 이 LG전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실사 후에 이달 말에 적격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5G 소식인데요. 오늘 5G 장비 업종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 좀 기대를 할 만한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세계 최초로 28GHz, 39GHz 등의 이 초고주파 대역을 2개를 동시에 지원하는 5G 기지국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5G망은 이 저주파 대역인 3.5GHz와 초고주파 대역인 28GHz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해외에서는 이 고주파 대역만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이 28과 39GHz를 동시에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좀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삼성의 새로운 기지국은 이 대역폭을 최대 2400MHz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 전에 비해 1.5배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 대역폭이 넓으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이 삼성전자의 해외 수주가 뭐 이로 인해서 훨씬 더 늘어난다면 국내 5G 장비주들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오늘 11%나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어제 메리톡스에서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에볼루스에 이어서 이온 바이오파마와도 합의를 했다라고 공시를 냈는데요. 향후에 이제 메디톡스는 이온으로부터 약 15년 동안 그 라이선스 제품 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고요. 이온의 발행 주식수 20%를 액면가로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에볼루스 관련된 보상도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제 작년 말 ITC가 내렸던 이 나보타의 21개월 수익 금지 결정, 이 관련한 모든 미국 소송을 메디톡스에서 철회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대웅제약의 미국 치료용 톡신 시장의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이 소송 관련 불확실성을 완전히 이제 제거됐다라고 네. KTB증권 이혜린 연구원님이 거론을 해줬습니다. 네네. 국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네. 네, 국내에서 개싸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미국에서는 저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갑자기 늘었습니다. 네. 네, 기존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은 540명, 507명, 482명, 429명, 357명 그러니까 쭉쭉쭉 300명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드디어 잡혔다. 이런 갑자기 오늘 645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진입을 한 건데요. 네. 좀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뭐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들리는 상황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소식까지 들려서 뭐 바이오 업종 중에 뭐 치료제 업체들은 좀 올랐지만 나머지 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1분기 경상수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6월 제조업 서비스와 PMI 예비치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제롬 파월 의장과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발언을 어저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 뭐 물가지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발언에서도 비슷한 아마 발언이 있다면 뭐 성장주 강세가 조금 더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보다는 매파적일 것으로 보여요. 네, 만약에 정말 기대 이상으로 외파적으로 나오면 뭐 시장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 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빠진 게 최고치죠.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어서 나쁜 얘기 나오면 좀 빠졌다가 올랐다가 막 걔 이것을 좁은 폭에서 반등을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되게 재미없어지고 오늘 사실 실질적으로 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지수만 올랐지. 예, 네이버 카카오 빼면은 코스피는 뭐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야 네이버 카카오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너무 행복한 날이지만 그 외의 분들은 에이씨 각도기 저씨 이러면서 칵 그냥 막 이러면서 그랬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이죠.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겠다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적적 수익률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 정도 나이 먹어보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 쌓여보면 뭘 먹겠다보다도 어떻게 안 깨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져요. 자꾸 하시다 보면 그렇죠.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제가 말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근데 이렇게 안 깨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투자로 돈은 벌어져 있어요.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자꾸 하시다 보면 당장에 큰 돈을 안 버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느긋해지고 그렇게 해서 쌓이게 되면 그래서 네.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욕은 하셔도 돼요. 요건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디다 풀겠어. 답답한 거 풀어야지. 그렇죠. 뭐 하지만 뭐 욕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너무 착해. 클리네요. 너무 착해. 사람들이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SBS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이펙스라는 그룹이 1위 도전을 하더군요. 정말요? 얘는 진짜 이제 연예계에 눈 뜨기 시작한 것 같아. 이거 잘 될 거야 이랬더니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주식에서 보는 관점이 이제 연예계에서도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다. 네. 대박 조짐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더 대박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